65세 이상 미국 노인의 별표 91% 별표가 매일 마시는 이 음료가 사실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지만 주치의는 한 번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도 탄산음료도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71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마가렛 톰슨 씨는 어느 날부터 손주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화와 유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셔온 그 음료가 원인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말했고 모두가 무해하다고 했던 그 음료 말입니다. 그녀가 이 음료를 끊었을 때 2주 만에 기억력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주 차에는 전화번호를 다시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주 차에는 자신의 재정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요양원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일주일에 3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름이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잊어버린다면 이 6가지 음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것이며,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공개할 내용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별표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8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음료와 가속화된 뇌 노화 사이에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음료들은 실제로 뇌의 기억 중추인 별표해마, 히퍼캠퍼스, 별표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수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음료들은 명백한 범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의사가 추천할 수도 있는 음료이고, 어떤 것은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는 음료이며, 어떤 것은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해온 음료입니다. 다음 47분 동안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6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길 것이며 가장 위험한 것을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던 그 음료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음료들을 손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댓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나이를 입력하고 하루에 마시는 커피 잔수를 입력하십시오. 목록의 3위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잔 이상 마신다면 아주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순위를 매기기에 앞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료들을 다시는 마시지 않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섭취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포터 박사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찾아온 노인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기적의 치료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독소를 제거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봅시다. 5가지 증상을 나열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인지 세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기억할 수 없다. 대화 중에 반복되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한다. 열쇠, 지갑 또는 휴대폰을 일주일에 여러 번 잃어버린다. 만약 2가지 이상을 세웠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그 숫자를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5가지 모두를 세웠다면 5분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증상들은 무작위가 아니며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식단에 있는 무언가가 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기억력 상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독소가 뇌 조직에 축적되고 염증이 뉴런에 쌓이며 해마와 전전두피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뇌세포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섬세한 세포막을 손상시키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소량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파이프가 새기 시작하고 기초에 약간의 금이 가고 배선이 닳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초기에 포착하고 고친다면 집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이미 손상된 시스템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가하면 결국 그 집은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거기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6가지 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경학, 노랄러지, 저널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1800명의 노인들을 12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음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7% 더 빠른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7% 말입니다. 이는 90세까지 정신이 또렷하게 지내는 것과 75세의 기억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음료 산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년 동안 이용 가능했지만 사람들이 중독된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윤이 없습니다. 예방에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손상이 발생한 후에 비싼 약을 파는 것을 선호하며 애초에 손상을 피하도록 돕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보는 노화 방지 신경과 의사들이 개인 고객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시간당 $800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더 많은 노인들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순위를 세어봅시다. 6위부터 시작하여 1위로 나아갈 것입니다. 각 음료는 점진적으로 더 위험해집니다. 각각은 더 흔하게 소비되며 1위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위는 바로 다이어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가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일반 탄산음료보다 뇌에 실제로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에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합성 화학 물질입니다.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서 분해되어 혈액-뇌장벽을 통과하는 화합물로 변합니다. 혈액-뇌장벽은 여러분의 뇌를 둘러싸고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보호막입니다. 대부분의 분자는 이를 통과할 수 없지만 인공 감미료의 대사산물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뇌 속에 들어가면 이 화합물들은 일하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는 뇌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여 스스로 지쳐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입니다. 근육을 쉬지 않고 계속 수축하게 만들어 찢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런들이 문자 그대로 과열되어 버립니다. 2017년 스트로크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4,000명이 넘는 성인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단 한 캔의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와 뇌졸중 발생 위험이 3배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가 아니라 300%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해한 설탕 대체물로 여기는 것으로 인한 엄청난 위험 증가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또한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GABA와 같은 이 화학물질들은 여러분의 기분, 동기부여, 그리고 인지 기능을 조절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일 때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이 감소합니다. 여러분은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며 정신적으로 몽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로버트 마르티네즈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씨는 시카고 출신의 73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입니다. 그는 15년 동안 하루에 3캔의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셔왔습니다. 그는 설탕을 피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당뇨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뇌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버트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몇 분 이상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을 읽으려고 앉아도 5분 안에 마음이 산만해지고 방금 읽은 내용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대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멍하니 딴 생각을 하며 그들이 하는 말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고 그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언급했을 때 저는 즉시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탄산음료가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를 믿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는 차이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중력이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3주 차에는 흐트러지지 않고 기사 전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6주 차에는 몇 년 만에 정신이 가장 맑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손상은 축적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캔은 뇌 속의 독성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수년 동안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셨다면 이러한 화합물들이 신경 조직에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멈추면 몸이 그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것을 물로 대체하십시오. 맹물이 너무 지루하다면 레몬이나 라임을 짜 넣으십시오. 신선한 민트 잎이나 오이 조각을 추가하십시오. 화학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흥미롭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고 계십니까? 네 또는 아니요로 댓글을 달고 네라면 하루에 몇 개나 마시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주스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스 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모든 섬유질을 제거하고 모든 당분을 농축시킵니다. 남은 것은 기본적으로 비타민이 조금 들어있는 액체 사탕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너댓 개의 통 오렌지에서 추출한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통 오렌지를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췌장은 관리 가능한 속도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주스를 마시면 그 모든 당분이 한 번에 혈류로 들어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은 그것을 다시 낮추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위 포도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락합니다. 급락할 때 여러분의 뇌는 일시적으로 주 연료인 포도당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급락 동안 여러분은 과민하고 몽롱하며 집중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급상승과 급락은 뇌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것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2013년 별표 당뇨병 관리, 다이어비티스 케어, 별표에 발표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는 하루에 한 잔 이상의 과일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1%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주스는 심지어 진짜 주스가 아닙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많은 제품이 주스 칵테일 또는 주스 음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로 희석되었고 첨가된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잔뜩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주스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과 보존제 및 인공 향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는 68세의 도로시 첸 씨는 매일 아침 큰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엄청난 설탕 급상승을 일으켜 오전 10시경에는 지치고 몽롱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시 씨는 저에게 오전 중반의 기력 저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지만 아침 식사와 주스를 마신 후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경에는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느리고 흐릿해졌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스를 중단하고 대신 통 오렌지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주스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 중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3일 이내에 오전 중반의 기력 저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전 내내 일정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차에는 몇 년 만에 가장 젊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의 주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의 추천은 이것입니다. 주스 구매를 중단하십시오. 과일을 원한다면 통째로 드십시오. 섬유질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사과는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사과 주스는 혈당 급상승과 기력 저하를 제공합니다. 오렌지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연료를 제공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여러분의 시스템에 설탕을 범람시키고 췌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쩌다 한 번 주스를 마셔야 한다면 집에서 신선하게 만드십시오. 일부 섬유질을 보존하는 저속 주서를 사용하십시오. 설탕 흡수를 늦추기 위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마시고 양을 4온스로 제한하십시오. 16온스가 아닙니다. 가끔 즐기는 소량은 매일 마시는 큰 잔과는 매우 다릅니다.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고 계셨습니까? JICE라고 입력하십시오. 피하고 있었다면 NO라고 입력하십시오. 몇 분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전체 목록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음료일 것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여러분의 몸의 자연적인 피로 신호를 무시하도록 설계된 화학 칵테일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양의 2,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라나와 타우린과 같은 합성 자극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막대한 양의 설탕 또는 인공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발음할 수 없는 다른 수십 가지 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인과 자극제가 여러분의 시스템에 범람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분출됩니다. 여러분은 기민하고 집중하며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별표 투쟁 도피 모드, 파이드 어플라인 모드, 별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신이 과도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자극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색에 추락합니다. 이전보다 더 지친 것을 느낍니다. 뇌가 몽롱해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주기가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뇌를 손상시킵니다. 혈압의 지속적인 급상승은 뇌의 섬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신경 전달물질 저장량을 고갈시킵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상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2017년 별표 미국 심장협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하우트 어소시에이션 별표에 발표된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는 단 한 캔의 에너지 드링크가 섭취 후 최소 90분 동안 혈관 기능을 상당히 손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확장될 수 없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에 수년 동안 매일 여러 번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축적된 손상은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뇌는 반복적으로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런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산화성 손상이 축적됩니다. 기억 회로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앤더슨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씨는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의 76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커피에 의존했지만 은퇴 후에는 더 큰 활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로 바꿨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기민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2-3캔을 마셨습니다. 토마스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섬뜩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뇌 지지직거림, 브레인 제프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머리에서 전기 충격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를 겁먹게 했습니다. 그의 뇌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또한 심각한 기억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일찍 있었던 대화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같은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고 그가 에너지 드링크를 언급했을 때 제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과도한 자극제가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뇌는 기능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극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 중단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금단 증상, 두통, 피로, 과민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주 차에는 뇌 지지직거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4주 차에는 기억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8주 차에는 10년 만에 가장 정신이 맑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뇌에 나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것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발작, 그리고 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FDA는 에너지 드링크 섭취와 관련된 수백 건의 심각한 부작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과 신경계가 이미 더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은 더욱 높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활력은 여러분이 가하는 손상에 비해 가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충분히 자고 있습니까? 진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자연적인 에너지의 기초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더 깊은 문제 위에 붙이는 반창고이며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계시거나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마셔봤다면 ENERGY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셔본 적이 없다면 N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여기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상위 3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음료입니다. 우리 문화에 너무 깊숙이 뿌리내려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신성 모독처럼 느껴지는 음료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명확합니다. 이 음료들은 여러분의 뇌를 해치고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커피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커피는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집중력과 기민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 섭취는 파킨슨병 및 특정 유형의 치매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별표, 적당한 별표입니다. 하루에 1, 2잔은 유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마시는 하루 3, 4, 5잔은 여러분의 뇌에 독성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산업이 거대하고 모두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는 각성제입니다. 아데노신은 하루 종일 축적되어 여러분을 졸리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카페인이 이 수용체를 차단하면 여러분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민하고 깨어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커피가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카페인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여러분의 뇌는 더 많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만들어 적응합니다. 기존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차단된다는 사실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마시지 않으면 마시기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의존성을 만든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또한 코르티솔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소량은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고 도전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의 만성적인 상승은 해마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기억 중추에 있는 뉴런을 수년에 걸쳐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해마의 측정 가능한 위축과 가속화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2019년 별표 영양신경과학 눌리셔넬 노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는 별표 하루에 400mg 이상의 카페인, 약 4잔의 커피, 별표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MRI 스캔에서 해마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중추는 물리적으로 더 작았고 그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몸은 카페인을 대사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CYP1A2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효소의 생산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카페인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오에 마신 커피 한 잔이 자정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을 방해하며 수면은 여러분의 뇌가 대부분의 복구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여러분의 뇌는 별표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
별표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축적된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노폐물 처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대사잔해. 이것들은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글림프 시스템은 깊은 수면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독소는 밤마다, 해마다 축적됩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의 74세 은퇴한 사서인 헬렌 로드리게즈 씨는 커피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와 함께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때로는 늦은 오후에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4잔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헬렌 씨는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1시간 이상 깨어 있었습니다.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에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지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력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장 중간에 생각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수면 문제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다음날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고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에게 왔고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카페인 섭취량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4잔의 커피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오후 커피에서 나온 카페인이 취침 시간에도 여전히 그녀의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쉽게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깊은 수면 없이는 그녀의 뇌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독소가 축적되어 기억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으로만 줄이십시오. 2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잠을 더 잘 잤습니다.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휴식을 취한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차에는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놓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왜 들어갔는지 기억했습니다. 4주 차에는 몇 년 만에 가장 정신이 맑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저의 추천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한 잔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오전 10시 이전에 마시십시오. 고품질 유기농 커피를 선택하여 살충제와 곰팡이 독소를 피하십시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마시지 않는다고 느끼더라도 카페인은 취침 시간에 여전히 여러분의 시스템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루에 3잔 이상을 마시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갑자기 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금단성 두통을 겪을 것입니다. 3에서 4일마다 반 잔씩 줄여서 한 잔으로 줄이십시오. 네,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절하는 과정이지만 그 피로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더 나은 수면, 더 나은 기억력, 그리고 정상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십니까? 그 숫자를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2잔 이상이라면 방금 제가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기가 없을 것임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 또는 TV를 보면서 맥주 한 잔을 즐긴다는 것을 압니다. 적당한 알코올 섭취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 관한 한 60세 이후에는 알코올의 안전한 양은 없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잔 마신다고 치매에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위해 이상적이겠지만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당한 음주의 이점, 만약 있다면 이 노인들의 인지적 위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알코올은 신경 독소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적 사실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를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 몇 분 안에 혈액-뇌장벽을 통과합니다. 일단 뇌 속에 들어가면 뉴런 간의 통신을 방해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기능에 간섭합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다른 세포와 달리 뇌세포는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2017년 별표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주요 연구는 500명이 넘는 성인을 3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뇌 스캔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별표 적당한 음주자, 일주일에 7에서 14잔, 별표조차도 비음주자에 비해 가속화된 뇌 위축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해마는 더 빨리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백질이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MRI 스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는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잔이라도 뇌부피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음이 아니라 폭음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잔이었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뇌 영역은 전두엽과 해마였는데 이는 의사결정, 계획 및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뇌는 알코올의 독성 효과에 더 취약해집니다. 여러분의 간은 알코올을 효율적으로 대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시스템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 여러분의 뇌는 애초에 뉴런 수가 더 적습니다. 더 이상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혈액-뇌장벽은 더 투과성이 되어 더 많은 독소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알코올은 또한 수면 구조를 방해합니다.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지만 REM 수면과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은 기억 통합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뇌가 복구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잠을 자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뇌는 필요한 회복 수면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출신의 69세 은퇴한 회계사인 바바라 윌리엄스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2잔, 주말에는 때때로 3잔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레드 와인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의 역설과 레스베라트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 씨의 단기 기억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적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딸과의 전화통화에서 깨닫지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걱정되어 신경과 의사를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바바라 씨가 저에게 왔을 때 저는 그녀의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2잔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구에서 나온 뇌 스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알코올이 수면 중에 그녀의 뇌가 기억을 통합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기억력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상당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14잔 대신 일주일에 최대 3잔으로 줄였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더 깊이 잠을 자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쉬고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주 차에는 그녀의 딸이 전화통화 중에 그녀가 더 명료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주 차에는 바바라 씨가 몇 년 만에 가장 기억력이 좋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추천은 이것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것에 진지하다면 알코올을 일주일에 최대 2잔으로 제한하십시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의 말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십시오. 술을 마실 예정이라면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특별한 저녁 식사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면 이것이 어려울 것임을 이해합니다.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것의 존재에 적응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며칠마다 한 잔씩 줄이십시오. 그 의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라임이든 탄산수, 허브차, 짧은 산책,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저녁에 긴장을 푸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여러분은 개선된 수면, 더 나은 기억력, 더 맑은 사고, 더 안정된 기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6개월 후에는 이 변화를 더 일찍 만들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